중국인들이 울창한 산림과 아름다운 자연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던 우리의 섬을 박살냈다. 그들은 아무 통보도 없이 숲에 있는 나무들을 무차별적으로 토막내기 시작했고, 남태평양의 보석이라고 불리던 이 섬은 현재 진흙벌판에 풀떼기 하나 찾아볼 수 없는 황량한 모습이 되었다. 나를 포함한 이곳에서 자고나란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게 되었고, 마을은 곧 죽음과 파멸로 뒤덮여버렸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최근 중국이 남태평양의 한 국가의 벌이 만행들이 밝혀져 국제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솔로몬 제도라는 국가인데요. 오세아니아 대륙의 멜라네시아에 위치한 이 솔로몬 제도는 과거 영국과 독일, 일본, 미국 등 여러 나라들에게 무려 100년에 가까운 식민 지배를 받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 1977년에 독립을 하여 현재는 라이타라는 섬에서 나오는 천연자원들에 의지하여 경제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국가입니다. 당연히 오랜 기간 식민 지배를 받았던 탓에 국민 대다수가 자급자족으로 생계를 겨우 이어가고 있으며, 2011년에는 유엔이 지정한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로 꼽히기도 했죠. 이와 같은 어려운 나라 살림에 불만을 품은 반정부 세력은 수도에서 매일같이 무력 시위를 일으켜 하루에도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치안 역시 매우 좋지 못한 평가를 받고 있어서 라이타 섬의 풍요로운 천연자원을 제외하면 국가의 전반적인 요소들이 무척이나 열악한 나라입니다. 이러한 환경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정부도 꾸준한 노력들을 가하였는데요. 바로 선진국들과 강력한 국제협약을 맺어 경제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체적인 기반 자체가 전무한 상황에서 자신들이 최빈국을 벗어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긴 하지만, 사실 이것은 솔로몬 제도에게는 매우 큰 결심이었는데요. 앞서 말한 것처럼 솔로몬 제도의 국민들은 여러 타 국가들에게 100년을 노예처럼 착취를 당했고 이곳저곳으로 이주를 했어야 했기에 전반적으로 타국에 대한 상당히 높은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솔로몬 제도 정부의 그 큰 결심은 그들을 더 깊은 나락을 빠뜨리는 시발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 제도가 처음으로 국교를 수립한 나라가 다름 아닌 중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대만이 1912년에 건국을 선포한 지 1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대만을 정복하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죠. 2016년부터는 자신들의 국력과 자본력을 이용해 타국가가 대만과 외교를 단절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19년에 맺은 솔로몬 제도와의 국교 또한 이런 대만을 세계판에서 고립시키기 위해 진행된 것이고, 당시 이를 미리 알아차린 미국에서도 이런 솔로몬 제도의 선택에 염려를 표했지만, 솔로몬 제도는 그저 중국이 본인들의 경제를 부양시켜주겠다는 부푼 희망의 대만과 단교를 진행한 것이죠. 이후 솔로몬 제도에서는 재앙과도 같은 일들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예로부터 비밀리에 남태평양의 자원들을 아무 대가 없이 싹쓸이해왔던 국가인데요. 현재 남태평양 국가들이 수출하는 천연자원의 94%가 중국으로 향하고 있으며, 바누아투 톤가, 파푸아기니 등의 많은 국가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목재들을 헐값에 매입해왔습니다. 솔로몬 제도 사람들은 수교 후 바로 자신들의 영토로 투자나 이민을 오는 무수한 중국인들의 얻게 될 이익을 생각하며 드디어 우리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지만, 그들 역시 중국이 놓은 덫에 걸렸다는 걸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입국한 중국인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입국을 하자마자 바로 솔로몬 제도의 살림으로 향해 차별적인 벌목을 행하였고, 바다에서는 수많은 어선을 풀어받아 표면부터 바닥까지 싹싹 긁어가며 바다의 물고기란 물고기는 모조리 다 쓸어갔습니다. 본인들의 집까지 베어가기에 이르자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주민들은 차이나타운, 의회 등에서 방화 시위를 일으켰고, 이를 제압하는 상황에서 사망자까지 발생하였지만, 이미 수많은 액수의 뇌물을 받은 솔로몬 제도의 정치인들은 이를 본체 만체하며 국민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았죠. 실제로 정부의 정치권 인사가 중국 업체로부터 여러 금품들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유엔 언론을 통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유엔은 현재 남태평양에서 어업을 하고 있는 배들의 국적을 조사한 결과 그 양은 300척에 달하며, 수교를 맺은 지 단 1년이 채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벌써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고, 중국인들의 무차별한 벌목으로 이른 우리미 솔로몬 제도 숲 전체 규모의 12%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100년 만에 독립을 한 뒤 정부가 처음으로 맡게 되었던 호주와의 대규모 해적 케이블 설치 공사 사업 또한 중국계의 기업이 강제로 도맡아 버리면서 솔로몬 제도는 아예 중국에 잠식되어 버리죠. 수교한 지 단 1년 만에 솔로몬 제도 또한 위에 남태평양 국가들처럼 중국에게 천연자원을 바치게 된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중국은 이렇게 세계 각지에서 깊숙이 침투하여 나라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는데요.
솔로몬 제도의 일례와 같이 국교를 맺은 파탄으로 이끌어 가거나 혹은 선심을 빙자해 자금을 빌려주며 평화의 탈을 쓴 식민 지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기사에 따르면 중국의 한국 보유 부동산이 5년 전과 비교해서 무려 120%가 증가했다는 보도가 나오며 이제 개발도상 국가들을 넘어서 한국에서의 사태도 간과할 수 없는 지경에 다 갔다는 걸 보여주게 됐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한 중국인 남성은 한국에서 일하는 사위의 피부양자로 등록한 뒤 건보공단 부담금만 9천만 원에 달하는 간질환 치료를 받고 본국으로 돌아갔다고 알렸죠. 이와 같은 중국의 만행들은 외신을 통해 속속히 전 세계로 보도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일본의 반응이 또 한 번 우리나라가 실소를 내뱉게 하였습니다. 일본은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나라의 벌목 권한을 독차지한 뒤 두만강과 압록강 등 전국 각지의 숲에서 연간 72만 톤에 달하는 양을 벌목해갔으며 1920년부터 1944년까지 몇 차례에 걸쳐 우리나라를 식량 및 원료 공급지로 만들기 위해 산미증식 정책을 실시하였었죠. 그런데 일본은 이러한 과거는 기억조차 안 난다는 듯이 중국은 너무나도 욕심이 많다. 선이란 것이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어려운 국가들이 저렇게 일방적인 착취를 당하는 것은 21세기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 라며 중국의 만행에 대해 비판을 가하였고 본인들이 식민 점령을 했을 때는 그 나라의 공존을 가장 중점으로 삼았다. 그리고 우리가 식민 점령한 나라들은 현재 우리나라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을 것이다 라며 뻔뻔한 언행들을 이어간 것이었습니다. 아니, 일본은 중국을 욕하기 전에 지난 과거부터 되돌아보고 사과를 해야 하죠. 어떻게 무자비하게 식민 지배를 해온 이력이 있는 국가가 다른 나라의 식민 지배를 욕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일본의 망언들의 과거 일본에게 식민 지배를 받았던 수많은 국가들이 분노를 감추지 못하였는데요. 만약 일본이 세계 2차 대전에서 패하지 않았더라면 중국보다 더 악마 같았을 것이다라며 비난들이 쏟아지고 있기도 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중국과 대만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나라의 힘이 없으면 21세기인 지금에도 정복을 당하고 침략을 당합니다. 우리나라는 1945년 광복을 이룬 후 정식 정부를 수립하며 세계를 선도하는 선진국이 되었지만 언제나 현재에 안주하여서는 안 됩니다. 항상 가슴속에 역사를 새기며 국방력을 기르고 더 큰 대한민국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법의 허점들을 하루빨리 개정하여 더 이상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각종 혜택들을 누리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하루빨리 이러한 중국의 더러운 민낯이 낱낱이 밝혀져 국제사회의 정의가 실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더 부탁을 드리면서 이번 한 주도 행복한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대한TV였습니다.